그러니까 여기 이 38 라인의 저항이 여기가 이제 커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여기 넘어서면서부터는 뭐 내일 여기 갭업 시킬 수도 있어요. 이 구간 빈 구간이라 그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제가 어젠가 밤에 위로 슈팅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요 이평선이 이제 이렇게 돌아섰어요. 누웠어요. 이평선이 누웠어요. 여기도 이평선이 누웠었죠. 30선이 이렇게 누웠는데 누운 이평선을 위로 땡기려고 하다가 못 땡기고 밀어 내린 거죠. 그리고 그저께인가 저번 주에 왜 얘가 눌려도 얘가 만약에 눌리더라도 막 급하게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게이 그거는 왜 그랬냐면 MACD 때문이었어요. MACD나 이제 다른 거에서도 보이는데 특히 MACD 가서 보면 MACD가요 히스타그램이 제일 빨리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MACD에서 또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MACD에서 컨버전을 했을 때 그 방향 자체가 정해지면 그걸 뒤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MACD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나? 여기 없을 것 같은데. MACD를 하나 킬게요 그러면. 글씨가 작아서 다 지금 안 보여요. MACD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워시 세일이었고 이 워시 세일을 확인하는 그 컨설리데이션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저점을 확인하러 간다고 해도 급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게 MACD의 히스타그램이 위쪽으로 올라섰다가 이렇게 이 뭐냐 이 히스타그램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요거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이 어슬레이터 자체가 이 선 자체가 골드 크로스를 냈죠. 그래서 컨벌전을 시키는 중인 거예요. 이평선을 컨벌전을 시키는 중인 거. 그러니까 얘가 크로스가 나면 그러니까 벌어지면 다이버전스고 쪼그라들면 컨벌전이잖아요. 근데 이 MACD가 어 MACD가 컨벌전을 하면 이평선도 이제 컨벌전을 하고 있죠.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방향을 위쪽으로 모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눌려서 탁 떨어지려고 해도 얘를 다시 뚫고 내려왔다가 얘는 이제 이렇게 좁혀졌었죠. 여기서 다이버전스 했다가 다시 벌어져야 되고 얘가 이렇게 여기서 데드 크로스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다시 끌어내려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급하게 떨어질 수 없는 차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컨버전하고 다이버전스로 벌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쭉 떨어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데드크로스 내고 그러니까 컨버전을 한 다음에 다시 다이버전스로 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컨설리데이션 하고 밑으로 하방으로 여기를 확인한다고 해도 급하게 떨어질 수 없는 차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항선은 여기 408 여기에 피보 저항이 있고요. 저는 많이 봐서 420까지는 갈람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포포를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눌렸을 때 이제 애드한 물량은 올라가면서 이제 익절을 좀 해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 이제 홀드하는 애들은 이제 홀드하는 애들은 홀드하고 뭐 그거는 티커마다 좀 특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인터미디얼 라인이 60 넘었죠. 60 넘어서 80 안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얘가 만약에 80 위로 올라와 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와 주면 지금 설명드린 이 MACD처럼 한번 추세 방향이 불리시로 딱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걸 다시 뒤집을 때 시간이 걸리고 보여줘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방으로 불리시고요. 그리고 모멘텀 이 빨간 라인이 천장에 가서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살짝 빠질 수 있죠. 아니에요. 이 모멘텀이 이렇게 이 빨간 애는 그냥 캔들의 색깔
변하는 지표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얘는 픽하고 올라가면 얘가 도로 내려오죠. 근데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동안 이 미텀 라인이 따라 올라가 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 때 만약에 그 미텀 라인이 그러니까 니얼텀 라인이 여기에서 인터미디얼 라인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인터미디얼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때 니얼텀 라인이 이렇게 쫓아 올라오다가 얘를 막고 이 안쪽에서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인터미디얼 라인을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향하거나 하면 다시 주가가 이 올라간 거에 대한 컨솔리데이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지금 MACD 히스타그램은 다시 여기 라이트 그린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상방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항은 407에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이거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얘 무슨 생각인지. 이걸 뚫고 여기까지 가주면 만약에 간다면 피곤해요. 피곤해서 쉴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끌고 올라간다면 되게 피곤할 거예요. 되게 피곤해서 급하게 내려올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끌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쯤이면 익절하고 양쪽을 다 가도 상관없는 구조를 가진 애들만 남겨뒀어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여기서 내려오면 뭐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내려오면 여전히 이 급하게 내린 이 워시 세일에 대한 컨설리데이션 후에 반등하는 거고요. 반등을 해서 여기 420까지 만약에 가주면 거기에서는 이제 눌림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PO 같은 경우에 이제 딱 0 라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니까 오늘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 거니까 그렇고 지금은 불리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하이케나시로 바꿔서 보시면요. 추세를 보실 때는 하이케나시를 주봉을 확인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이제 일봉에서는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컨설리데이션하고 올라가다가 컨설리데이션하고 그러면서 이 트레이딩 박스 안 깨고 다시 양봉으로 받으면서 전날의 종가, 전전날의 종가보다도 높게 유지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눌릴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날인가? 요날의 종가 밑으로 안 내려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요날의 종가 이 종가만 유지할 수 있으면 불리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요 라인. 요거를 깨지 않고 내려가면 지킬 수 있으면 종가가 뭐 밑으로 꼬리 치는 건 상관없고 종가가 요 라인을 지킬 수 있으면 그저껜가 얘기했어요. 지킬 수 있으면 여전히 상승의 힘이 더 크다라고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여기다 글을 써드렸어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여기 살짝 눌림이 있었으나 요거 지켰죠. 그런데다가 이제 장후에 움직이는 거 보고 이건 숏커버리 그러니까 요거를 지켰기 때문에 장후에라도 이걸 빼갖고 이걸 밑으로 뚫고 내려왔었으면 아마 제가 해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장후의 움직임 자체가 숏 커버링이 되는 움직임이었고 그러니까 숏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숏이 지금 이 상태에서 숏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로 쏜다라는 말도 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이 전체 조정, 이 큰 조정에 대한 이 큰 조정의 마지막 조정 덩어리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조정 덩어리의 이 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다시 확인해서 이 저점 혹은 이 저점보다 더 밀어내린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덩어리가 여전히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의 조정의 마지막 조정 파트라고 생각하고 이 파트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등을 이제 뭐 420까지 일단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420까지 갔어. 420까지 갔는데 저항을 맞겠죠. 그럼 뭐 저항을 맞고 오면 뭐 여기서 이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베어 차트가 온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이렇게 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레인지를 깨고 이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그런 게 있긴 할 텐데 만약에 반등이 실패하면 420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올라가서 사실 이 455.91 이 위로 일자로는 안 가겠으나 이 위로 올라가서 뭐 눌려갖고 여기 지지받고 튀어 오르게 되면 이제 올타임 하이 클레임 하러 가는 거죠. 클레임 하러 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이 조정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요 위로 382 요 위로 요선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온 것까지는 데드캣 바운스예요. 데드캣 바운스인데 이 위로 올라서서 다시 여기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건 그때부터는 이 코렉션에 대한 제대로 된 반등이 진짜 반등이 저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기가 찐 반등인가? 여기가 찐 반등이 아니라 이건 저는 그러니까 여긴 데드캣 바운스고 여긴 데드캣 바운스고 이 데드캣 바운스를 받아서 진짜 반등이 이루어지려면 요 407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걸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꼬리로 치고 클레임 할 수 있으나 종가에서는 이 407을 74야? 여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불리시 이너프하게 이렇게 스트롱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면 이 조정에 대한 진짜 반등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 저점에 못 샀는데요 뭐 이러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갔다가 클레임 해갖고 클레임하고 뭐 다시 조정하면서 여기 407을 다시 클레임 해줄 때 요때 들어가셨다가 깨면 나왔다가 다시 여기 저점 확인하면 이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확인돼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거 뚫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뚫을 때 그때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서 세 달? 12주 보통 파동 하나가 12주 정도 걸려요. 뭐 이렇게 해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든 올라가든 보통 그러니까 12주 정도 걸리고 플러스로 더 길어지거나 살짝 더 짧아지긴 하는데 평균 한 12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계속 브레이크아웃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수렴할 거 아니에요? 수렴해서 탕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를 놓쳤는데 요 자리 찢는 요 자리부터 들어가도 한 달 정도 이득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이게 내려오면서 물 타갖고 줄줄이 물리는 것보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마음 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뭐 스윙 트레이딩을 할 거면 차트를 내가 고를 때 상승하는 차트를 고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 하는 걸 모으는 거면 제가 나눠서 계속 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날은 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 그냥 사서 모으면 돼요. 이런 날들 사야 되는데 못 사잖아.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보고서 이게 어디까지 내릴 수 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올랐지만 얘가 내일 아침에 미쳐갖고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럼 무서워갖고 막 다 팔고 도망가고 뭐 이제 277 가는 거다. 뭐 350 가는 거다. 여기 갔을 때 310 가는 거다. 350 가는 거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갈 수도 있고 열려 있지만 난 여기서 산다 이거야. 이게 만약에 다시 여기서 오면 이게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이쯤이면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 일단 저는 요거를 뚫는지 안 뚫는지 볼 거고요. 이게 못 뚫고 밑으로 클레임해서 내려오면 요 자리 혹은 요거보다 살짝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찬스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반등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435, 이거 435 맞죠? 61.8 여기 435를 클레임해갖고 딱 지켰다. 그러면 저는 밑에 안 봐요. 만약에 이렇게 뚫는 게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여기서 뭐 하다가 여기 헤드앤숄더라 나오는지 무슨 패턴이 만들어져서 아 이게 내려가게 생겼다. 뭐 그러면 그때는 다시 트레이딩을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익절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걸 클레임 해갖고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위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냥 페이버릿 투자자? 애플은 좋아하니까 사고 뭐 이런 식. 근데 차트를 어쨌든 중심으로 보잖아요. 차트를 볼 때는 유연해야 돼요. 뚫었을 때 지키나 안 지키나, 밀렸을 때 어디에서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틀렸을 때, 내가 틀렸을 때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손절을 빨리 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틀리면 손절을 빨리 치고 내가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나는 얘를 어디까지 보는데 나는 여기 요선까지는 반등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거의 가까워지니까 이제 익절할 물량 익절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급히 올라가니까 볼륨 안 싣고 푹 하고 올라가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마음 편한 애들. 다시 여기 떡락해 갖고 여기 가더라도 나는 안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안 던져도 되지만 아이 지금 먹었을 때 빨리 팔아야 돼 싶은 애들은 빨리 익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ONL 걔는 크롤린 케미컬 컴퍼니로 알고 있어요. 맞나? ONL인가? OLN인가? 이거 맞나? 얘 아닌데? OLN. 얘 많이 내려왔네. 얘는 그 코비드 수혜주죠? 코비드 수혜주예요. 근데 이제 요즘엔 이제 계속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근데 뭐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네. 예. 근데 코비드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얘 여기라고 얘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프라이스 레인지는 여기라고요. 요 자리. 요 자리야. 23 여기서 여기 42.17. 그뭐 여기 뚜껑까지 조정했네요. 근데 왠지 느낌에 계속 쓰일 것 같죠. 그러면 여기는 지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 차트 되게 늘어졌다. 이게 차트가 많이 늘어졌죠. 늘어졌고 지금은 그냥 많이 내렸다가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죠. 사람들이 모멘텀이 막 실려 있는 티커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확 밀린 것 같아요. 얘도 포트폴리오 밸런스로 들고 있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트레이딩은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안 하죠. 얘는 테마주죠, 테마주. 테마주였어. 근데 지금은 여기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 탑, 여기서 저하, 지지 받는 모양인 것 같고요. 뭐 매물대 한번 볼까요? 매물대 나와라. 여기 있나?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다. 얘는 일단 200선 밑으로 빠졌네요. 200선 밑으로 빠졌어요. 200선 밑으로 빠졌으니까 반등해서 200선 클레임 실패하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요 매물대 덩어리 있죠? 여기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볼륨이 터지면서 여기 볼륨이 많아지면서 셀링이 있었고 그 셀링이 살짝 멈춘 정도인데 이게 멈춰서 다시 셀을 시작하면 요 길이만큼 여기까지 대칭으로 한 번 더 빠질 찬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렇게 매력이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냥 얘도 그 경기방어 이게 그도 경기방어라고 보기도 뭐하지? 이게 원래는요. 이게 왜 이걸 이거 제가 코비드 때 좀 지나서 만든 영상에 얘 컴퍼니 얘기 드린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크롤린 스퀴즈가 날 거, 쇼타지가 날 거다 해갖고 이거 여기 어딘가? 언제였지? 뭐 아무튼 여기 어디였던 것 같아요. 이거 파동 한번 하고 더 올라갈 때 이때 이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여기 매물 때 여기 지켜주거나 이 만약에 여기 바름 라인 깨게 되면 이 떨어진 만큼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뭐 일봉에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지? 내려온 지 6월, 7월, 8월, 9월, 9월 요까지는 못 올라가겠네. 여기 9월 얼마 서뮤얼까지는 여기에서 그냥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닝에 딸려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계속 사용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티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요런 이렇게 횡보 오래 하다가 다시 한번 팝 줄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뭐 숄타지가 난다고 그래서 항상 숄타지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은 도로 내려오더라고요. 숄타지가 해결이 되죠. 덜 쓰거나 아니면 더 많이 만들거나 그래서 해결이 되죠. 여기는 클러스터 떴다가 올라가는데 그냥 횡보하고 재미없는 차트예요. 레일 오브 체인지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 여기 딥 줬다가 올라갔는데도 못 갔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상방 모멘텀이 약하다인 것 같아요. 레프트 버스트님 왜 이거 헤드폰 막아놨어? 아무튼 그래 보여요. 그리고 빅스가 그저께 제가 빅스가 팝할 찬스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고 그냥 힘이 없어. 덕분에 우리가 많이 먹어서 너무 좋지. 빅스가 이 위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0.95.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 위에 있을 때 만약에 0.9 요거 밑으로 찢어버리게 되면 장이 차트가 분리시해진다고 했죠. 찢어버리니까 분리시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변동이 변동이 커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변동이 커져야 올라갈 때 좀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꼭 그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빅스는 근데 좀 너무 낮아요. 빅스가 그 지금 어닝 시즌이고 그럼 뭐 FOMC도 걸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굉장히 낮아요. VBIX가 빅스의 변동 지수인데 너무 낮아서 이 빅스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팝을 해서 돌리게 되면 팝을 해서 돌리면 얘가 순간적으로 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팝해 줄 수 있는 찬스가 빅스가 팝을 할 찬스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1 여기 가면 빅스는 여기를 치게 되면 밀리죠. 여기를 치게 되면 밀리고 하는데 만약에 뭐 워시셀이나 큰 세일이 일어날 때 1.1에 1.12인가 여기서부터 1.25 뭐 거기까지 여기 이 1.1 여기 요 부분 넘어서 이 위쪽으로 가서 1.25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요 저는. 그럼 1.4 했다. 그러면 빅스 푸시지. 뭐 2주 뒤 혹은 한 달 뒤 거 빅스 푸치면 이거 100% 먹어요. 빅스는 그래요. 빅스는 그래서 제가 유빅스 산다고 뭐 해지로 산다고 그러시면 말리는 게 얘는요 위로 올라가면 그냥 처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라가기만 하면 처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처맞고 떨어지게 생겨. 그러니까 빅스가 그래요. 그래서 주봉을 타고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해지하실 때도 제가 빅스 추종하는 ETF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드는데 그러니까 빅스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저도 당연히 이해 다 못하죠. 그림만 보고 하는 거지. 뭐 계산해서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뭐 나는 그렇게까지는 원래 뭐 모든 걸 그렇게 계산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보고 하는데 VBIX 변동지수가 너무 낮아서 빅스가 돌려서 얘가 올라가면 빅스의 변동폭이 커져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빅스가 위로나 아래로나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찬스가 올 수도 있다. 이 위로 가면 장이 아래 위로 뭐 오바이트 쏠리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우리 진짜 토할 것 같지 않았어요. 토 나오는 차트 나왔었을 때처럼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블리시 나스닥 블리시 퍼센트 보는 거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 여기 꽉 찼다. 근데 꽉 찼다고 못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니다. 이건 RSI니까 지표니까 그랬는데 여기 살짝 눌렀다가 다시 여기 상방으로 고개 쳐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방으로 고개 쳐들어도 얘가 다시 꺾여서 이 중간선 밑으로 가면 아래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찬스 있으니까 이거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비어스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얘는 지금 못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불시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방으로 내렸다가 확인하고 다시 찍어 내리면 이때는 급하게 내려가요. 여기처럼 급하게 내려가는 차트가 생겨요. 여기 찍었다가 내려가면 지금 여기서 살짝 들었죠. 여기까지 요 자리 보이시죠? 여기 살짝 눌렸다가 지금도 모양이 비스듬해서 치고 중간선 치고 내려갈 때 급하게 밑으로 싹 쏠려서 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또 여기처럼 이렇게 중간선까지 갔다가 버티고 하는 자리가 여기지. 그러면서 이거 버티면서 어떻게 됐어? 주가 계속 상승했어요. 여기 글씨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주가 계속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딱 칠 때 그때가 꼭지였어.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72쪽으로 클레임해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자리 다 채우고 내려갈 찬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고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가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어떤 차트를 골랐느냐. 나는 지금이 조정 거의 마지막 레그고 나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쨌든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포포를 위쪽으로 가는 걸 보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막 다른 데서 뭐 이제부터 온 만큼 더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겁나요. 그러면서 보면 열려는 있는데 갈 수도 있지. 근데 가야 가는 거고 그게 가지려면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그 선을 뚫으려면 힘이 응축이 돼야 되는데 그 힘을 응축하려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반등 뭐야?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라도 하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야지. 사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면 어떻게 하긴 밑에서 산 거 익절해야지. 그래서 익절 했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살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원래 바운스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해 놓은 자리가 있으니까 홀드하는 애들은 이제 홀드하고 홀드할 수 있는 애들은 홀드하고 아닌 애들은 익절 다 했어요. 얘가 지금 얘가 하이캐낫이라서 위에 꼬리가 막 보이는데 밀렸나? 지금 분봉에서 밀려요? 잠깐만. 안 밀리는데? 하이캐나시는 지금 위에 꼬리가 달렸어요. 하이캐나시에서는 위에 꼬리가 달렸고 그냥 일반 캔들로는 꼬리가 달리지 않았네요. 이 5분에서 살짝 밀린 정도네. 근데 뭐 이 정도면 저는 익절하고 나오실 물량이 있으면 익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장기로 들고 가는 애들은 뭐 얘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뭐 해지를 좀 일부 갖고 있으면 맘 편하게 홀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파라볼릭 요거 다트 지금 이건 5분이라 너무 짧긴 하고 근데 또 일봉을 보면 또 너무 멀어. 얘가 쫓아올라서 한 이쯤 돼서 398 뭐 이거를 밑으로 치고 다시 반등하면 그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윗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올라가는 길에 익절하던지 이제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게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다트가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SAR이라 해서 다트가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캔들이 얘를 쳐버려. 주가가 얘를 딱 클레임해서 쳐버려요. 그러면 다트가 위에 붙어요. 그러면 여기 주가가 이제 밀리나요?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올라가면서 이 다트를 잡아먹으면 다시 다트가 밑에 붙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럼 다트가 쫓아 올라오죠. 올라가다가
다시 이 다트를 잡아먹으면 다트가 위에 붙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 다트가 따라 내려와요. 따라 내려오다가 뭐 지지를 받거나 해서 탁 반등하면서 얘를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다트가 밑에 붙어요. 그럼 다트가 이렇게 밑에 붙으면 또 다시 다트가 밑에 붙어서 쫓아 올라가고 주가는 상승하다가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숨 쉴 때 이 다트를 클레임 해갖고 종가가 얘를 덮어버리게 되면 다트가 다시 위로 붙으면서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SAR인가요? 스탑 앤 리버스. 그래서 SAR이에요. 그래서 요 뭐 파라볼릭 SAR도 참고해서 막 파라볼릭으로 막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트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여기 올라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얘를 클레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나는 너무 그 스탑 자리가 너무 길 수가 있거든요. 너무 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더 이득을 많이 본 상태에서 내가 익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자기가 봤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이 다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어닝이 다음 주에 있는 어닝까지 이어받아 갖고 막 어닝이 계속 좋을 거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얼추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 저항이 있고 이 저항을 뚫고 간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저항 뚫죠. 여기 저항이 있죠. 이 저항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피곤해서라도 눌리겠지 뭐. 그러면 한 번 더 매수 찬스 줄 거야. 혹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는 뭐예요? 이거 뚫고 올라갔어. 뚫고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이 박스 안 깨고 지지해. 그러면서 여기 깨. 이거 뭐야? 완전 매수지. 근데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요때를 매수하기도 하고요. 요때 매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익절하면서 뭐 200선 이런 거 있으면 보통 익절하잖아요. 이거에 저항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여기처럼 여기 200선에서 여기서 익절하고 뒀다가 이 박스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다시 올라와서 200선 위쪽에서 들어 올렸다가 눌리면서 만드는 자리 뭐 이런 자리에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점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는 관망하다가 어떤 모양이 되면 들어가야겠다. 이걸 미리 생각해 놓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 놓으면 당황할 필요도 없고 나 너무 일찍 익절했네. 익절은 항상 옳아요. 하지만 너무 아쉬운 거야. 익절했는데 너무 아쉬우면 그러면 다음 자리는 어떻게 봐야겠다. 혹은 너무 아쉬워. 근데 이제 옵션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옵션이 되는 경우에는 요거 딱 이 시작한 시점 있죠. 오늘 시가나 오늘 시가보다 살짝 밑에다 대고 풋셀을 하죠. 풋셀을 하거나 아니면 풋 버티를 잡거나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계속 들고 올라갈 건데 불안해. 그러면 이 위쪽에다가 뭐 콜 버티 크레딧을 잡아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3.0에서 3.45 거기까지 계속 연말까지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 TMV 잡으면 되겠죠. 뭐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달러가 만약에 내렸을 때 원자재 가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오일이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장에는 안 좋죠. 그때 또 글로벌 기업은 달러가 내려가면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맞물려서 주가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되게 불리시하게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8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아직까지 힘 좋네. 뭐 이거 뚫고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 이 매물대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익절한 걸 다시 잡지는 않을 거예요. 뭐 들고 있는 애들은 그 들고 가갖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서 또 일부 익절을 하겠죠. 익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만 지금 익절한 애를 다시 붙잡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역주를 사나요? 역주는 차트가 깨져야 사는 거야. 아무 데서 사면 안 돼. 여기 뭐 헤드앤숄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헤드앤숄더 그날 그저께 나 병원 가면서 내가 거기다 올려드렸죠. 뭐 이렇게 선거 갖고 헤드앤숄더가 깨질 때 어떻게 깨지는지 설명드렸죠. 깨고 확인 여기서 깨진 거야. 여기서 컨펌이야.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죠. 여기 이걸 만약에 이제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깼죠? 어머! 헤드앤숄더가 깨졌네.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서 풋해요? 아니야. 컨펌이 있어야지 차트는. 반등했죠? 지켰어. 이제 지키나 봐. 다시 했는데 여기 이제 30선이 이평선 저항이긴 했어. 그러면서 다시 뚫고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내려가면서 요 종가를 뚫을 때 요때 뭐예요? 아, 여기에 있는 이 상승은 깨졌구나. 이거는 이제 끝났어. 요거는 나가리입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흐르고 요 흐른 거에 대해서 확인했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밑에 찍고 데드캣 바운스 했는데 이 저항 못 뚫고 이제 흘러내리면서 여기부터 여기가 숏자리지. 여기 숏자리, 여기 한번 숏자리, 여기 한번 숏자리. 이 숏자리 2번 나왔어요. 요거 이렇게 깨졌을 때 여기 숏자리 아니에요. 왜냐면 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뭐예요? 이거 숏자리야? 많이 올라갔으니까 추세선 상단이라고 여기 채널 상단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난 그래서 익절한다고. 익절하는 거랑 숏 치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역주 샀어? 어. 판놓은 당분간 안 보죠. 이거 만들어진 다음에 봐야지. 얘가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거 뚫어. 그럼 난 여기선 역주 사지. 역주를 사든지 풋을 보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컨펌 시그널을 줬어. 시그널을 이렇게 탁 줬어. 이게 다이버전스로 시그널 줬죠. 그 다음에 컨펌하고 컨펌 딱 될 때 그때 해요. 뭐 그건 뚫고 올라가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올라갔어. 시그널 줬어. 팔로우 스루로 컨펌이 됐어. 그럼 여기 어떻게? 여기가 매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자기의 스타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말을 듣고서 흔들리면 여기 차트에는 항상 페이크가 많거든요. 그 페이크에 역주행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역주행을 안 하려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RSI가 뭐 이렇게 50으로 하향을 하면 무조건 나올 거야 라든지 뭐 70에서 뭐 이게 뭐 너울 한 번, 두 번, 세 번째 치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너울 칠 때 난 여기서 나올 거야. 사실은 이게 힘 좋게 올라갈 때는 상방에서 50 넘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험띠 하면서. 그럼 그때 나올 거야. 그거는 이제 익숙해지면 요거는 어떻게 갈 것 같다. 어느 때쯤에서 이 파동이 얼만큼 미뤄질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 그러면 조금 더 쉬우니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이틀 계속 라방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눈동자에 주사를 맞았어. 실명을 할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고 이틀 라방 안 했고요. 근데 아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차트를 덜 보려고 저는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중독이라서 자꾸 차트를 봐요. 그래서 라방은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렇게 12시 반쯤에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 티스토리에 참짬이 보거나 이제 이게 설명하면서 보면 깊이 보거나 그런 얘기 안 해. 눈시라고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 이거는 그 눈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의 문제인데 눈의 문제가 아니라고. 원인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원인이라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증상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이 한쪽이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그런 적도 있거든요. 희미하게 안 보이고 그랬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그러니까 그거 뭐 한 2시간 3시간 후에 다시 좋아지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게 이틀 3일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2주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한쪽 눈이. 그래서 안경을 맞춰야겠다 해서 거만가를 갔더니 너는 안경을 맞출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너는 실명을 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막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게 뭐
5주에 한 번씩 눈동자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진짜 바늘로 눈동자를 찔러요. 어머, 이거 녹화되고 있어.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일단 끊고 얘기할게.